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름은 최형문, 얼굴 이름은 이렇게 합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농아인협회에서 미디어 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또한 대표 유튜버로서 활동하고 있고요. 수어로 그리는 예술, 연극 여러 가지를 예술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매일 마인드맵에 관련된 공부를 한 것이 제 인생의 변화를 이끌어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살 때였어요. 대학생 때 늘 공부를 열심히 하죠. 전 아니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지 않고 술을 먹고 친구들을 만나고 노는 것이 제 취미였습니다. 그때 그런 생활을 1년, 2년, 3년 반복하다가 내가 뭐 하러 사는 거지? 나의 미래는 어떻게 꿈꿔야 하지? 라는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방법이 마인드맵이라는 것입니다. 수화로는 생각지도 이렇게 합니다. 생각으로만 제안했던 것이 아니고 직접 실천하는 것이었는데요. 그것들을 사실 덮어두고 실천하지 않다가 막 놀다가 어느 순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제가 취업을 처음 한 것이 LG라는 회사였습니다. LG라는 회사에 입사해서 열심히 일을 1년, 2년 하다 보니 또 한 번 고민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농아인이고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의 대부분은 청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와의 소통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오는 저의 스트레스도 심했고요. 그래서 저가 청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저의 언어는 수화이고 수화로 소통을 하다 보니 청인과 얘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3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회사에서 퇴직을 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라는 고민에 계속해서 저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당겨주세요. 마인드맵에 대해서 제가 그때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인드맵을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제 소개를 가장 먼저 최형문의 가운데 동그라미에 넣습니다. 최형문 하면 떠오르는 것. 나이 1991년 태어났고, 그 다음 7살 때 열병으로 농아인이 되었고 청각장애인이 되었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에 관련된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생각하고, 제가 이제 자라던 환경들을 하나하나 채워가다 보니 그 동그라미에 연결된 그 마인드맵이 굉장히 풍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라는 것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것들로 인해서 저의 스트레스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열심히 하던 중에 운동을 한번 해볼까,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해볼까 라고 했지만 그것들은 저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늘 운동은 반복되는 것이었고 해결해주지 못해서 노래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가수를 보고 하면은 아이돌 젊은 가수를 보면요, 그 춤과 노래를 보면 너무 기분이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수어를 통해서 노래를 한번 해보자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듣지도 못하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라는 고민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 노래를 보고 박자를 한번 맞춰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진짜 좋아하는 노래를 제가 선택을 해서 한번 수어로 표현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수없이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제가 저의 수어 노래를 돌아보니 불가능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카메라를 제 앞에 두고 심호흡을 하고 수어 노래 해보니
아이고 안 되고 아이고 안 되고 듣지를 못해서 박자를 맞추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해보고 또 해보고 했습니다. 처음 이 노래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이런 노래였습니다. 한 번, 두 번 해보니까 또 다시 바꾸고 수화를 다시 바꾸고 세상 사람들은 모두 정답을 알고 있지. 이 노래를 보면 아 너무 딱딱해. 다시 부드럽게 해보자.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고 있나 이렇게처럼 이걸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가 처음에는 너무 두렵고 떨리고 어려웠지만 카메라와 친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앞에서 익숙하게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습니다. 결국 한 달 동안의 연습 결과 제가 그것을 보니까 만족한 결과가 이렇고요. 그 결과를 보니까 저의 스트레스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부터 저에게는 어떠한 잔소리도 어떠한 힘듦도 고난도 이 수어 노래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다 해결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마인드맵에 대해서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영국의 토니라는 분은 누구냐면요. 언론인입니다. 전에 영국에서는 언론인으로 이 마인드맵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셨었는데요. 이 마인드맵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정리할 수 있게 되고 머릿속으로만 복잡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성공 요인은 마인드맵이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자. 저 수화 노래뿐만이 아니고 수화 노래를 가지고 어떻게 제 영역을 넓힐 수 있을까 그런 과정들을 고민하다가 그것들을 또 적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매일 마인드맵입니다. 2년 전에 제가 그 책을 보고 너무 괜찮아서 가지고 와서 한번 읽어보니까 너무 내용이 새로웠습니다. 시작할 때 자기소개, 본인에 대한 소개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마인드맵에 넣어야 되냐 이런 거 봤는데 너무 내용이 유치했습니다. 처음에. 근데 한번 해보니까 자기관리, 나의 장점, 나의 단점 여러 가지 그런 항목들을 보니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은 나의 장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에 친구나 선생님, 부모님과 만나서 얘기를 할 때 갑자기 친구가 하는 말이 넌 참 잘 웃어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나서 나의 장점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최형문에 연관되는 하나의 것들이 장점이었고요. 또한 성격, 또한 넌 참 잘 웃어, 잘 웃는 편이야 라는 것들을 마인드맵에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일을 참 성실하게 잘해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마인드맵에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그 원을 채워나갔는데 저는 늘 장점만 채운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저의 단점을 채워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단점을 생각하면 보통 나쁜 거,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단점은 너무 귀한 보물입니다. 왜냐하면 단점을 가지고 와서 제가 작성을 하고 저를 다시 돌아봤을 때 제가 다시 그 습관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화를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는 말을 들었던 것들을 적었을 때 제가 그것을 기억해서 또한 제 행동을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말을 들은 적이 있냐면요. 넌 고집이 세!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집이 세다 라는 것들을 원에 연결해서 가지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또한 고민을 같이 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점을 가지고 와서 앞으로의 저의 발전을 야기시킬 수 있는 좋은 단점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가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여섯 번째, 나의 친구. 생각해보면요. 마인드맵 여러분들은 갖고 싶은 거,
항상 갖고 싶은 것들이 여러분 많으시죠? 길 걷다 보면은 아이폰 나 갖고 싶어 앞으로 사야지 라고 걸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 보면 갖고 싶은 거를 또 잊어버릴 때도 있죠. 지금 여러분 뉴스나 TV 보면은 홈쇼핑 보면은 갖고 싶은 물건들이 나의 눈을 사로잡는 것들이 참 많으시죠. 하지만 갖고 싶다 생각하다가 뒤에서 어떤 사람이 불러서 그 사람과 얘기하다 보면 갖고 싶은 걸 또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 갖고 싶은 것들이 꼭 하나다, 두 개다, 세 개다 한정 지을 수가 없죠. 근데 마인드맵을 통하면요,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적게 됩니다. 정리하게 됩니다. 내가 갖고 싶었던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 방법을 또 보완하게 됩니다. TV 70인치 TV를 갖고 싶다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수화 방송, 수화 동그라미가 너무 작아서 저는 70인치 TV를 갖고 싶은 것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17개월로 계산하면 할 수 있을 거야. 얼마씩 갚으면 됐을 거야. 라고 계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것도 마인드맵에서 제가 작성하기 시작한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친척이 참 많습니다. 저 친척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성인들이시겠죠, 대부분. 저렇게 얘기하시면 누군지 모릅니다. 엄마가 이모야 이모 하면 그렇구나 하고 인사하죠. 또 새로운 얼굴은 또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또 모르면 또 아빠가 설명해 주시고 엄마가 설명해 주시죠. 근데 그것들 마인드맵으로 가계도를 정리하면 그 얼굴을 기억하기가 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친척들을 만날 때 그분이 이모님이시고 그분이 부모시구나 라고 마인드맵을 통해 기억하게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었습니다. 정말 가족 또한 친척들을 정리했을 때 또한 가족들의 친척들을 좋아하는 것, 또 아빠의 취미, 부모님의 취미들을 기억하실 때 잊어버리더라도 다시 한번 마인드맵을 살펴보면 그것들을 기억하고 상기시킬 수 있다는 좋은 점이라는 것이죠. 너무 새롭고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농아인협회에 일하면서 늘 적습니다. 오늘 또한 내일 해야 될 일, 또 내일 해야 될 일, 내일의 계획. 예를 들면요, 오늘은 밖에 나가서 수업 강의가 있어. 나의 일, 그리고 영상 편집을 해야 돼. 그리고 아이디어를 제안해야 돼. 이런 것들을 모두 정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 관리에 대해서 마인드맵을 활용하면 정말 내가 어떤 일을 오늘 해야 되는지 시간에 맞춰서 나의 일정들을 잘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정보 제공하는 데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 마인드맵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역입니다. 제가 평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노후 계획, 또한 다이어트,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마인드맵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머릿속에 내가 앞으로 1년 후에 내가 1월 1일부터 올해는 다이어트를 성공해야 되겠다 라는 고민을 결정을 하시죠. 하지만 하루 이틀 작심삼일로 끝나는 부분들이 참 많죠. 저희가 매년 이걸 반복하고 있고요. 제가 20대 때 가졌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또한 그렇게 해서 활동하다 보면 10년 전에 내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지 고민하지만 이미 늦으면 해결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20대, 30대, 40대 인생은 매 반복됩니다. 그렇게 반복되면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10년 후의 계획을 위해서 지금 마인드맵으로 미리 정리해두는 것입니다. 저는 전에 LG 회사에서 일을 할 때 1년 점점 일이 지루해지고 스트레스 해결이 안 될 때 운동으로 도전을 해봤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운동을 한 지 3개월이 됐을 때 살이 많이 빠져서 45kg였습니다. 처음 제가 LG에 입사할 때 몸무게가 105kg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다이어트를 한 달, 두 달, 세 달 살 빼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45kg가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결혼을 했고요. 행복하게 아내분이 너무 맛있는 걸 많이 주셔서 살이 좀 찌긴 했습니다만 이만큼 목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인드맵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거는 4번, 5번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는 유튜브로 수어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어 예술이라는 분야 안에서 수어 드라마, 수어 예술 등등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들을 진정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장점에 대해서 마인드맵을 그린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얼굴, 또 성격, 또 사람 인간관계, 재능,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외형적과 내성적인 부분들로 나눠져서 구분했습니다. 얼굴을 보면요. 저는 주근깨가 많습니다. 두 번째, 자신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잘 웃습니다. 두뇌 회전이 빠릅니다. 제가 이거를 고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선생님들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면서 계속해서 수정했습니다. 성격 칸을 보시면요. 털털하다, 잘 웃는다, 성실히 산다, 주위를 기쁘게 만든다 라는 것들이 막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내 장점을 쓴다? 참 좀 민망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성실하다, 이것들은 제가 인정할 수 있는 장점입니다. 면접 볼 때도 참 성실하다 여러분 많이 하시죠. 친구들 만나서 얘기해서 저에게 칭찬을 할 때는 적지 않고 듣기만 하면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을 만나거나 누가 저에게 칭찬해 줬을 때, 아니면 수정해야 될 부분 얘기해 주셨을 때 생각만 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인드맵에 작성해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 후에 나의 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들은 나의 이력서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신기하죠? 자기 소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강연을 요청받을 때마다 마인드맵의 중요성을 늘 많이 얘기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가능하면 자기소개를 하실 때 나의 꿈,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나의 직업,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등등을 정리해서 놓으시면 쉽게 자기소개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기겠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 대해서 의미를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다이어트입니다. 저는 3개월 동안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노력했고요. 두 번째, 유튜버에서 수화 노래를 하기 위해 노력한 거, 그 두 개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으로 만든다. 저는 지금까지 수화 노래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저는 수화 노래에만 안주한 것이 아닙니다. 수화 연극, 수화 드라마 등등을 위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